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어학원에서 고등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김정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재고 1학년 내신 경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요. 저는 현재 5년차 고등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성경어학원에서는 양재고, 단대부고, 잠실여고 내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재고 1등급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고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현대시 외부 지문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문법, 독서, 단어, 서술형은 통암기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수적인 개념 전체를 암기한 다음에 적용 문제는 문학 위주로 풀어가면서 현대시 적용 능력을 기르는 게 양재고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학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문학 개념어를 개념화하고 암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학 개념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기 선지별로 2번에 의지적 어조, 3번에 대비, 4번에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 5번에 의인화와 같이 생소한 단어들에 체크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국어에서 문학 개념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해당 작품에 이러한 문학 개념어들이 사용되었냐, 사용되었지 않았냐를 판단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의지적 어조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 get 혹은 의리를 체크해야 되고요. 대비라고 하는 소설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의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작품 내용을 보고 이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했구나, 의인화가 쓰였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학 개념어들이 대략적으로 100개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확히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문학 개념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개념화한 다음에 암기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학 개념어를 전부 암기했다, 개념화했다 라고 하면은 양재고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양재고에서는 현대시를 외부 지문으로 내므로써 학생들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현대시 외부 지문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는 12번 문항을 보시면은 작년에 양재고에 출제되었던 현대시 외부 지문 국어라고 하는 현대시 지문이고요. 마찬가지로 3번 선지의 청각 이미지, 4번 선지의 개성적인 면모,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모습, 5번 선지의 시적 화자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하는 문학 개념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개념어들도 모두 왼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공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술형입니다. 양재고에서 서술형을 다 맞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서술형 요약 자료를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일단 양재고에서는요, 문장 전체를 서술을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가 나오고요. 다만 그 내용이 교과서에서 꼭 출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암기한 경우에 문장을 정확히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화면에 나와 있는 2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작년 양재고 출제 문항입니다. 조건을 보시면요. 태중과 넓은 곳의 비유적 의미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어머니 태중의 의미라고 제가 시험 전에 학생들에게 미리 배부한 서술형 요약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태중의 의미는 비좁고 폐쇄된 곳 조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넓은 곳은 다시 말해 청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서술형 요약 자료를 그대로 암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은 태중과 넓은 곳의 비유적 의미를 서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다음으로는 문장 작성 연습이 꼭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재고에서는 서술형을 전체 문장을 작성하는 문제들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학생들이 단답형을 쉽게 맞추는데 똑같은 내용을 서술형으로 냈을 때 전체 문장을 작성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전체 문장 작성을 연습함으로써 전문가인 강사에게 1대1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법과 문장의 오류를 수정해야 하고요.
학생들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사용하시는 단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독서 1등급 전략입니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양재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서 지문을 출제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단어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30번 문항 같은 단어 문제가 꼭 한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건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풀면은 풀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단어 문제에서 헷갈려가지고 오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단어 문제를 대비를 위해서 교과서 지문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암기, 준암기가 된 상태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양재고의 대략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등국어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고등국어 양재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문학, 문법, 독서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거를 파악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정확하게 문학, 문법, 독서 파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나 소설처럼 감상을 필요로 하는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은 국어의 규칙, 화법은 올바른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학과 문법, 화법, 독서, 비문학의 지문 구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도 다르고요. 이 세 영역은 거의 다른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럼 저희는 이 세 영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양재고 내신을 준비해야겠죠. 양재고의 작년 시험 문제를 퍼센트별로 나눠봤습니다.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문학 비중이 좀 많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은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에 정리해 놓은 수치를 보시면요. 문학이 1학년 시험에서 차지하는 총 비중은 50%이고 문법, 화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5%, 독서, 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5%에 달합니다. 따라서 양재고에서 등급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문학부터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학생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문학 개념어를 습득하고 그 습득한 문학 개념어를 현대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문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의 기반을 쌓았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1등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문법 자료를 암기해야 합니다. 양재고의 문법 출제 스타일은 문제를 어렵게 꼬거나 조경을 요구하거나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보다는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프린트의 내용을 얼마나 통째로 암기하고 있냐를 가지고 변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법자료 통암기가 1등급으로 향하기 위한 주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서술형 문장을 조건에 딱 맞춰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장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1:1 피드백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학 개념어를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빈칸이 뚫려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정확히 암기하고 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개념어들을 처음 보는 현대시에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학교 시험 문제 어떠한 현대시 작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1학기 중간고사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2022년 개정 교과서 반영 이후에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첫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을 때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용 문제보다는 방대한 암기량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문법의 특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빈칸이 뚫려 있는 시험지를 통해서 그날 배운, 그날 학습한 문법 내용을 정확히 암기할 수 있도록 누적되는 암기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재고 문법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과 그다음에 빈칸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지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고요. 마지막 독서는 단어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성경 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품별로 제가 독서 단어 테스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매주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양재고 1학년 1학기 타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파랗게 마킹된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프리내신이 2회 진행됩니다. 프리내신 같은 경우에는 본내신 수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양재고의 내신 스타일을 파악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희는 프리내신 시간에 2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 양재고사를 봄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시험 유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개학 이후에 학교나 학원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 수업은 본 내신 수업은 6+1회 총 7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성경국어에서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를 3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리내신 커리큘럼입니다. 프리내신 1주차는 3월 2일에 진행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양재고 국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수업 내용은 양재고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학, 문법, 독서 지문을 위주로 기출문제에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자, 과제로는 강조드렸던 문학 개념어 복습문항, 그리고 문법, 통암기 문항, 독서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개정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100개 단어에 대해서 암기 과제가 나갈 계획입니다. 자, 2주차에는 1주차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 양재고사가 실시되는데요. 이 프리 양재고사를 통해서 기출을 풀고 해설하는 시간을 거친 후에 학생들이 실제로 양재고에 진학했을 때 예상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만약 학생의 기대보다 예상 등급이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하면은 마음을 다지고 공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예상 등급이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출문항 구성 같은 경우에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양재고의 출제 비율에 맞게 문학이 12문항, 문법이 6문항, 독서, 특히 단어 문제가 2문항으로 구성됨으로써 학생이 각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취약 영역을 파악했다면은 그 취약 영역에 대해서 개별 피드백과 클리닉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정규내신 커리큘럼인데요. 1주차부터 6주차 플러스 직전 총정리까지의 세부 커리큘럼 내용은 사실은 학교 교과서 혹은 교과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파랗게 마킹되어 있는 미리 보는 중간고사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3주차, 5주차 직전 총정리 때 한 번씩 총 3번의 미리 보는 중간고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제가 양재고등학교 문제 형식과 내용에 딱 맞춰서 미리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중간고사 시험 전에 연습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경국어의 철저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업 이후에 학부모님께 바로 문자가 발송되고요. 저희 성경국어는 당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당일에 학생이 배운 수업 내용, 진도 상황, 그리고 리뷰 테스트와 과제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리뷰 테스트와 과제 결과에 대해서
직접 피드백을 작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가 배운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부족하구나. 앞으로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겠구나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닉입니다. 저는 테스트나 과제가 미흡한 학생들은 의무로 참석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타 학원 일정이 있을 경우에도 학생 관리는 철저해야 하기 때문에 카톡이나 줌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나 과제가 미흡하지 않고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추가 클리닉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이때 저희는 암기와 문제 자료를 양재고 스타일에 맞춰서 무한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장으로 쓰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1대1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생겼을 때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상시 질문을 받음으로써 바로바로 의문을 해결하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고 1학년 2025 1학기 중간고사 일정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내신은 3월 2일 일요일부터 개강해서 2회 진행되게 되고요. 정규 내신은 3월 16일 일요일에 개강해서 6+1에 총 7회 진행되게 됩니다. 양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수업은 일요일 6시에서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